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고단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종발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같이 일단 여러분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팁들 위주로 저희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시험 문제 푸는 성향, 형태 이런 것도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이 사람 똑같은 또 잔소리 하네 그러면 좀 스킵하셔도 되고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경험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이런 걸 대충 눈치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러면 떨어져요. 네. 그럼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남의 경험을 내 걸로 가져가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이득이냐면요. 내가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인데 남이 던져주는 그 말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왔다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의 그 경험이 나에게 묻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분명히 제가 시험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니까요. 제 말을 조금 이렇게 고깝게 듣지는 마시고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자,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일단 시험 설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60문항이긴 하지만요. 뭐 시험은 분명히 대다수의 이제 시험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NCS는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1분당 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푸는데 1분이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내 속에서 생체 알람이 울려야 됩니다. 띵깡띵깡. 위험해. 더 이상 가다가는 내가 시간 오버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항상 1분을 체크하셔서 1분이 넘어간다? 큰일 났다. 느낌을 가져야 되고요. 1분보다 훨씬 덜 됐다, 덜 풀고 있다, 뭐 20초, 30초 풀었다, 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검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복모잖아요, 여러분. 봉투모의고사인데, 봉투모의고사를 분명 이건 1분당 뭐 한 문제씩 거의 다 풀 거예요. 대신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봤으면 알겠지만, 봉투모의고사를 푸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 보통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정말 대다수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대다수 중에 붙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염두에 둔 사람은 이미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갔더니 시간 내에 전혀 못 풀겠던데? 이러면서 대부분 다음 턴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턴에는 약간 조금 더 나은 방법의 전략을 갖고 도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한 이 경험은요. 여러분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시면 돼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버리면 되고 나랑 맞는 것 같으면 취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배척해야 돼. 무조건 얻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시험은 1분당 한 문제. 그래서 1분당 생체 알람시계 가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 푸는 형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 이거 제가 모든 강의에서 하는 잔소리예요.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요. 자, 시작합니다. 영역별 구분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영역별로 구분이 없고 그냥 쭉 60문제 70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갖다가 해보죠. 그럼 보통 머릿속에 1분당 한 문제만 풀면 돼. 이런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럼 1번 문제를 풉니다. 1번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빨리 풀면 한 20초에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풀어야 돼. 그래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봐가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1분을 소비합니다. 해놓고 여러분은 난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의 맞췄을 거고 1분이나 소비를 해서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생각했어요.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확실히. 20초 만에 답을 낸 것보다는 그죠? 검토까지 다 했다고 치고 1분 잡았다 그러면 훨씬 더 정답률은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시험 통과할 글쎄요 퍼센트가 확 낮아질 겁니다. 절대로 내가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1분에 풀었다? 엄청 바보짓 했다라고 느껴져도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쪽이 나은 게 아니라 무조건 빠른 게 나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NCS가 도대체 뭘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눈치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NCS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지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수에 대한 해석력, 이해력, 계산력 이런 것들, 등등등 독해력,
별거 다 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그런 지력, 뭐 지능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네, 뭐 골고루 나와 있고 하나는 점수 작고 하나는 점수 크고 막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점수 맞은 애들 높은 걸 어려운 걸 맞은 거니까 높은 점수를 나와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예전 이제 수능처럼 뭐 수학 같은 경우 2점, 3점, 4점짜리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게 다 동일한 점수죠. 동일한 점수에 동일한 뭐 감점은 거의 없지만요. 동일한 어찌 보면 배점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한 문제랑 엄청 쉬운 한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려운 한 문제를 풀까요? 쉬운 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쉬운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시간 아껴서 뭐하게? 중간쯤 어려운 문제를 여유롭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중간쯤 어려운 문제를 조금 시간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형태가 여러분 옳은 형태예요. 자, NCS는 뭘 보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이에요. 되게 NC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시간 관리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내용을 몰랐어요.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주 요인은 시간이 모자랐어요예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NCS는 그걸 노리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다시 내릴게요. NCS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의 압박을 줍니다. 시간의 압박이 여러분 이게 막 와요. 이 복무만 풀어봐도 여러분 알 거예요. 시간의 압박이 엄청나게 나를 막 이렇게 얽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축구 용어긴 해요, 여러분. 탈압박이라고 하죠. 그죠? 압박을 막 오고 있는데 그걸 내 개인기로 잘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NCS는 시간의 압박이 엄청난데 그 시간의 압박을 내가 하나씩 쳐내든지 아니면 단단한 가드로 막아버리든지 해요. 그래서 너네가 앞만 눌러봐야 나는 끄떡없어. 이런 사람들 시험 잘 보고요. 그래? 그럼 나는 요로 피해갈게. 요렇게 얍삽이 쓰는 사람들 잘해요. 우직하게 압박이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NCS는 네, 시간 압박이 있다 그랬죠? 이쯤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쭉 풉니다.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60문제라고 하면 한 40문제 풀 때 여러분 아마 시계 한번 봐봐요. 정말 빡시게 어렵게 푼 사람들 한 40번, 45번? 45분까지 갔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40문제 갔을 때 거의 40분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죠. 아, 남아있는 시간은 30분에 20문제가 남았군. 그럼 이제 일단은 1분당 한 문제씩 계속 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풀 겁니다. 이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쯤 오면요.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100이 안 돼요. 왜? 이제부터는 시간 압박이 아까랑은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제깍제깍 한 문제 딱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 이거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100에서 쭈루루 떨어지면서 한 2, 30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푸는 문제들은요. 네. 대다수가 건성으로 풀게 되고요. 막 풀게 되고요. 대충 짓게 됩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네. 이건 뭐 제가 10명을 만났으면 9명은 이런 소리 해요.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요인은 결국 이거란 소리예요. 시간의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은 견딜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내 능력의 100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시간의 압박을 이게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시간의 압박을 제대로 내가 반영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능력이 저하되는 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CS의 요건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압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약간 그런 거를 보려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이 요건 피하고, 요건 피하고, 요건 피하고, 요건 취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요리조리 피해 가든지, 아니면 아예 굳건하게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멘탈이 꽉 강해져서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흔들려. 시간 없어도 돼. 옆에 치고 다 찍어버리지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풀린 거 최대한 나을 거야. 이런 식의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후자 쪽은 여러분 굉장한 멘탈의 소유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자로 가길 원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피해갈까를 예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요리조리 피해갈까? 거기서 생각한 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애초부터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100점 맞는다? 60문제인데 100점 60개 다 맞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네. 왜냐면 불가능해요. 뭐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다 맞는다?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다 맞춰야지 포기해야 돼요. 보통 이제 NCS의 시험, 흔히 말하는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뭐랄까, 이게 퍼센트율이라고 하나요? 점수율? 한 80점, 85점, 90점 그 라인 사이입니다. 90점 이상이 막 커트라인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저 본 적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뽑는 데서 뭐 10명 뽑는 막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별로 여러 명을 뽑는데 10명 뽑는 막 그런 데는 뭐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뭐 행정업이나 그럼 한 10명 정도 뽑는다. 그럼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80점 라인에서 85점 라인에 거의 이제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기술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자격이 필요하거나 그런 쪽은 조금 더 낮아요. 흔히 60점에서 70점 사이도 합격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던 이 모든 시험, 뭐 한국사람인력공단의 시험이 정확하게 몇 점이나 제가 커트라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자면 봐봐요. 80에서 85점만 맞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00문제라면 20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소리죠. 15문제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100문제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85문제만 시험 볼 거야. 15문제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풀어도 돼가 있는 거예요. 안 풀어. 그래서 그 안 푼 15문제를 시간을 아껴서 내가 풀어야 될, 다 맞춰야 될 85문제에다가 시간을 토스해 주는 거죠. 게다가 15문제는 또 NCS의 특징상 찍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쿡쿡쿡 잘 찍어서 몇 개 맞으면 이득이라는 소리죠. 뭐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앞에 걸 잘했다면.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다 맞추려고 하는 전략보다는요. 합격을 흔히 말하는 문 닫고 들어갔어. 뭐 그거 좀 간당간당 귀엽지만 문 닫고 들어가는 건 고정, 확정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찍어서 몇 개 맞춰.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한 80, 85점 정도 맞추면 거의 합격 라인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쳐서 85점 이상 맞추겠다. 그럼 여러분 60문제에서 뭐 85점 맞추겠다. 뭐 대략적으로 나눠지진 않는데 뭐 하나당 1한 6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당 1.6점 정도면 뭐 한 60개니까 한 얼마 정도 맞추면 되나요? 1.6점에서 이제 84점 정도 나오게 하려면, 뭐 나누기인데 꽤나 어렵네요. 한 4는 64고 5는 80이고 한 50 몇 개? 한 50개 정도? 한 50개만 맞췄다고 해보죠. 50개 맞추면 8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50개를 맞추려고 여러분이 시간 분배를 해봅니다. 그러면 70분에 만약에 50문제를 풀어라 그랬으면 하나당 1.4분씩으로 늘어나죠. 그죠? 보통은 1.2분이나 1.4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체크하면서 풀어나갑니다. 해서 무조건 이 바텀을 찍어야 돼요. 60번을 내가 찍어야 돼요. 시간 내에. 웬만하면 시간 반 정도 내에 찍길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한테 보통 말할 때 만약에 70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요, 뭐 50분이 주어져 있다, 70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절반 시간, 35분 혹은 25분 그 라인 안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길 원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요? 중간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있죠? 다 패스해요. 패스. 그리고 여러분이 20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 1분이면 조금 풀 수 있을 만할 것 같다. 1분은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쫘라라락 풀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들의 거의 반 정도를 풀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 30문제를 풀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러니까 1분이 안 걸려요. 그럼 이거 몇 초 정도면 될까요? 분명히 한 25분, 뭐 넉넉 잡으면 한 20분 그 라인에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소비했다고 할게요. 능력이 세면 셀수록 이제 이런 게 짧아져요. 왜냐면 금방 풀 수 있는 것들이 다 푼 거기 때문에 이제 금방 푼 것들만 다 풀었어요. 금방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었고 30문제는 이제는 생각을 좀 오래 해야 되거나 지문을 다 읽어봐야 되거나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10분에서 여기서 남은 뭐 5분 정도를 뒤에 30문제 30분을 원래 배정할 건데 거기다가 10분을 추가해서 40분을 주는 거죠. 혹은 5분을 주는 거예요. 35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뒷문제 조금 어려운 것들을 풀 때는 여러분이 1분으로 푸는 게 아니라 1분이 조금 넘어도 돼. 요만한 안도감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여러분의 능력을 100으로 하느냐 20으로 하느냐 그걸 결정지어요. 여러분이 얘를 풀 때 절대 난 이거 1분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1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능력이 후루룩 떨어집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거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였지만 이 정도의 괜찮아. 캐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를 조금씩, 그래, 조금만 더 해도 돼. 오케이. 됐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대신에 1분 커트로 놓고 항상 이렇게 풀고 있으면 넘어갔어요. 금방 조마조마해져요. 그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시간을 아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턴에는 쉬운 문제들 위주로 빠바바바박 풀어갑니다. 다다다다다닥 풀어요. 어려워. 잠깐 기다려. 어려워. 잠깐 기다려. 다 넘어가도 돼요. 그럼 대신에 뭐 이거는 5분, 10분에 내려오겠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밑에까지 찍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밑에를 돌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비어있는 문제들을 풉니다. 근데 비어있는 문제들 볼 때마다 여러분이 느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문제 한번 쓱 봤을 때,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조금 할만한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덤빌만 하다? 이건 도저히 내가 덤빌 수 없는 녀석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에서 또 한 번 고민하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얘는 지금. 1분이 소비되더라도 막 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2턴째, 3턴째 돌아도 상관없고 4턴, 5턴 상관없어요. 내 맘인데요. 하지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와 다음 턴에 풀어야 될 문제를 확연하게 문제를 보자마자 대충 눈치를 채서 넘어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두려움 없이 그냥 문제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남아놓은 문제들은 어차피 내가 오래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문제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뭐 넉넉 잡고 몰라 남은 거 다 찍어버리지 뭐 얘나 잘 풀자 얘 한 문제나 더 맞추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100에 가까운 능력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대신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 그냥 주구장창 1번부터 풀었다. 네. 무조건 첫 시험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요. 1번부터 그냥 쭈르륵 계속 풉니다. 그럼 뒤에 거 풀 때 정신 없어요. 막 계산 난무하는데 그냥 손 놓고 이번 시험 와 장난 아닌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시간 자체를 소비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뭐 중간에 다른 데를 뭐 취업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자기가 원했던 시험일 텐데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이 며칠 안 남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전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져가고요. 여러분이 원래 했던, 원래 풀어왔었던 그런 스타일에서 조금만 변형을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만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애초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난 전략이 이거였는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조금 들어보고 약간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블라블라 말이 많긴 했는데 어차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 한 문제 푸는 거, 빨리 푸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풀고 모르는 거 혹은 어려운 거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문제 풀면서도 잔소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냥 적당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경험에서 제가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런 거랑 연결이 잘 됐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거랑 연결이 잘 됐어요. 제 경험을 거의 주로 말을 할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솔직히 저도 뭐 이론이나 텍스트적인 거를 제가 말을 쓴다고 해도 전혀 뭐랄까요?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건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을 땐 이렇답니다. 제가 했다면 만약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제 나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보는 이 사람의 경험을 여러분이 슉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접근했네? 이 사람은 나랑 이 방법이 똑같네? 이 사람은 나랑 이 방법이 좀 다르네?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취할까 말까? 봤더니 이건 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고수하면 되고 그래도 추가로 알고는 있자. 그럼 뭐 한 가지 길을 더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방법이 낫네? 그러면 나도 이 방법을 수정해볼까? 하고 수정을 또 해보는 겁니다. 수정을 할 때는요, 여러분, 같은 문제를 제가 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풀어보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해보면 여러분 거 되고요.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다 보면 완전히 내 거 될 거고, 그때 이제 시험장 가서 보면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막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맞추게 될 거예요. 자, 보통 이제 문제들은요, 1분을 체크를 하는데,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치면요, 네. 여러분이 그냥 생으로 풀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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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걸려요. 그래서 총 합치면 100초가 걸립니다. 그럼 1분 40초짜리죠, 문제가. 그럼 여러분 이건 문제는 푸는 게 나아요? 안 푸는 게 나아요? 안 푸는 게 나은 거예요. 1번 넘어갈 것 같으면 웬만하면 지금 안 푸는 게 나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찍는 용도로 너는 흔히 말하는 그쪽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걸릴 거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런 계정, 가정, 이런 계산력 이런 것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얻어 걷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얻어 먹는 게 반영이 되면 얘네들이 10초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조금 더 얍삽하게 풀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 푸는 전체적인 문제 푸는 그런 형태에서도 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초, 20초, 10초, 10초, 20초 이렇게 됐을 때 30초 정도가 줄면서 한 70초 정도를 풀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명히 이 문제에선 여러분 만약에 요 보기에서 1번을 빨리 푸는 풀이 방법을 내가 이해했어요. 오케이, 습득했습니다. 플러스 네, 여러분의 능력치가 플러스 1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느 문제 보기마다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시간이. 그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과 많이 이제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시간을 그나마 잘 쓰는 이유가 전체적인 문제 푸는 형태도 알고, 문제 각각을, 보기 각각을 푸는 방법들도 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되는 거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제에서도 내가 시간적 여유를 느끼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고 거기에 쭉 처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때 20, 30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고 잘 찍으면 맞을 거고 못 찍으면 틀릴 거고 그런 형태로 문제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의 전반적인 문제 푸는 성향은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시간을 아끼게 하려는 방향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볼게요. 드디어. 자, A 대리는 뭐 샬라샬라 말이 많아요. 수학은요, 여러분, 수리능력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말이 블라블라블라 많은 말들이 나올수록 어찌 보면 여기서 시간 소비가 꽤 생깁니다. 읽어봐도요, 앞에 한 단어 봐요. 이 한 줄 보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중간에 뭐냐, 그냥 대충 건너뛰어도 되는 말들이죠. 그죠? 이거 문제 딱 봤을 때, 자, 시험 시행일에 위촉 가능한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기에 위촉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내용인 것 같죠? 단 국가 전문 자격, 네,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전 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당해 시험에 연속 위촉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올해는 불가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인력 풀이 358명인데, 네. 그죠? 여기는 31명, 여기는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직전 시험에, 바로 전 시험이죠. 그러니까 바로 전 시험만 지금 아니면 되기 때문에 358에서 24만 빼면 돼요. 이것도 1103에서 48만 빼면 되고요. 여기서 이것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서 다 더하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흔히 말해서 이거 여러분 몇 분 걸리나요? 1분 안 걸릴 거예요. 빨리만 계산하면 40초,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냐면요. 어차피 내가 얘를 빼야 돼. 얘를 빼야 돼. 얘를 빼야 돼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여기가 58명이래요. 여기가 만약에 103명 정도래요. 여기가 76명 정도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는 형태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더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것도 더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버려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문제는요.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스타일이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여길 먼저 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보기를 봐야 돼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뭔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길 보고 밑에 내려왔더니 전혀 얻어먹을 게 없어요. 얻어먹을 게 없다 그러면 곧바로 올라가는 거고, 얻어먹을 게 있으면 여기서 잠깐 고민해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여길 보고 여길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다가, 이건 안 봐요. 뭐 쓱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뭐 해석을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딱 보자마자 문제는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뭘 발견하냐면 끝자리 비교법이라는 어떤 저희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그걸 볼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끝자리들만 봐요. 보기에 7, 9, 9, 7, 9죠. 이렇게. 그러면 또 먹을 게 없네요. 7하고 9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끝에 두 자리를 보는 거예요. 87, 79, 89, 37, 19. 끝에 두 자리는 여러분 다 다르죠. 그걸 눈치챘어요. 그럼 저라면 계산할 때 나는 끝에 두 자리만 계산할 거야 라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358에서 24를 빼야 여기 답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문제 봤더니 그럼 여기서 이거 빼야 되네 라고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끝에 두 자리만 보는 거예요. 58에서 24를 뺐으면 34가 나오죠. 1103인데 03에서 48을 뺄 겁니다. 빼버리면 55가 나오나요 여러분? 네. 그냥 103에서 48 뺐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76에서 46을 빼니까 끝자리가 30이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하는 게 문제니까 끝에 두 자리들만 다 더할 거예요. 64에서 55입니다. 그러면 답이 19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답은 잘은 모르겠지만 끝자리가 19로 끝나는 게 답이야. 3번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풀이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계속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써볼 수 있고요. 처음 봐. 못 써요.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전혀 못 써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끝자리 판별법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장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뭐가 쉽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보기 자체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와 이거 지저분해서 지전이래.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보기가 끝자리가 다 틀려요. 그러면 옳거니 나는 끝자리만 계산해야지. 보기 가운데 반올림했습니다라는 소리가 없으면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대신에 반올림했다?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밀하게 해야 돼요. 반올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이쪽 따로 이쪽 따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더할 수 있는 문제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끝자리를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눈은 한 칸 더 열어진 걸 거예요. 지금 지식이 여러분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걸 몰랐던 분들이라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는요. 끝자리만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문제가 간단은 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지저분한 문제가 어떤 녀석으로 등장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천만 원을 저금해놨다. 네. 근데 연 이율이 막 1.4%고 마지막에 이자소득세가 15.4%인가요? 이자소득세가 15.4%다? 해놓고 2년 후에 받을 돈을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헐. 그러면 일단은 계산할 때도 여러분 3천만 원 곱하기 복리로 아무튼 1.4%라고 하면 1.14를 2년 동안 묵혀놨대. 그럼 제곱을 한 후에 그 돈에서 얼마를 받는 거냐면 이건 여러분 또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자소득세라서 여기서 3천만 원 원래 원금을 뺍니다.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 15.4%를 곱해서 빼야 되는데 결국은 0.846을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남아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받았는데 그 이자에서 요만큼은 세금으로 날아가고 나머지는 내가 얻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앞에 300만 원을 더하게 되는 3천만 원 더하게 되는 형태죠. 이게 원리 합계예요. 이런 거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데 보기 가운데 여러분 이거 제곱할 생각해도 벌써 끔찍하죠. 네. 그 다음에 0.846까지 곱해? 벌써 막 흔히 말하는 극혐 단계입니다. 계산하는 한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언제 하라는 소리야. 그런 단계가 도래하는데 그때 만약에 보기 끝이 다 틀려 감사, 땡큐 하면서 끝자리만 계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끝자리 계산할 때는 6으로 끝나는데 그죠? 만약에 끝자리가 다 틀렸어요. 1의 자리가 다 틀렸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끝자리가 1.6이겠죠. 이렇게. 그죠? 수점 4자리에. 거기다 3천만 원 곱하니까 끝자리가 하나, 둘, 세 개는 되겠고 3천. 그럼 여기다가 3이 곱해니까 일단 8로 끝날 거고 0.8하고 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에 뭔지 모르지만 0.8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죠. 거기서 3천만 원 빼니까 전혀 이거는 변하지 않죠. 거기다가 0.846을 곱할 거니까 일단은 만원 단위에서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공 하나 붙여준 상태에서 여기만 계산해 줬더니 0, 6, 8, 48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끝자리가 80으로 끝나는 것만 답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지는 겁니다. 끝자리 판별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체감상 느껴지는 난이도 자체가 확 변해요. 끝자리 판별법을 알면 엄청나게 빨리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넘쳤는데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 계속 말씀은 드릴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계속 다 말씀드릴 겁니다. 없는 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있네? 그럼 말씀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강에서 이 말 했는데 저 강에서 이 말 해야 되고, 네. 이쪽은 이게 됐는데 이쪽은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 그럼 다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아무튼 제가 잔소리 한다 생각될 때 조금 이렇게,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스킵? 내가 모르는 거네?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 걸로 웬만하면 빨리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길이 만약에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길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길을 하나 더 알았어요. 만약에. 그리고 어떤 길은 굉장히 이건 내가 못 써먹을 것 같아. 전혀 못 써먹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길도 하나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능력은 요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경험은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들은 사람은 가려고 마음만 먹지 결국은 일로 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걸로 가자. 그냥 계산 다 하자. 어떻게 좀 얍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기억이 나긴 나는데, 두려워. 그냥 다시 일로 가자. 한 번 연습해본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여러 번 연습해보고 다음에 내가 이 문제 나와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한 사람은 진짜 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방법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 방법이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이 막힌지도 모르고 계속 꾸역꾸역 계산만 하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이런 방법을 뭐 들어보지 못했던지 뭐 안 하던지 아무튼 내 체득이 안 돼 있잖아요. 일로만 가려고 해요. 결국 막혀요. 틀려요. 대신에 이쪽을 알고 이쪽을 체득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갔더니 이 방법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차라리 내가 알고 있던 이 방법으로 접근하자 하고 방향을 틀 수는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시간 아끼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게 진행했다가 아니네. 다시 이게 시간 낭비가 엄청나다니까요. 그래서 첫 턴에 문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1번 라인으로만 가야 되느냐, 얘는 2번 라인이 편할 것 같아, 3번 라인이 편할 것 같아, 이런 걸 여러분 빨리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내 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이거 단순한 이거 끝자리 판별법인 내용이긴 하지만 끝자리 판별법도 내가 체득이 되어 있어야 모든 문제를 봤을 때 항상 1번, 2번 루트가 있고 이거 실제로 계산 다 해? 아니면 끝자리만 봐? 문제 보니까 끝자리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2번 길 가는 겁니다. 연습이 체득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거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A 팀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팀원들과 진흥에 선물한 기념품 15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귀국하기 위해서 정리한 지매 내용이 다음과 같다면 위탁 수화물로 붙일 캐리어라는 기념품을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이랬네요.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 이 소리네요.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있는 무게는 캐리어를 포함해서 최대 20kg이고요. 네. 서류, 옷, 신발, 기념품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4.5가 캐리어 무게고 서류의 무게가 2.2인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옷은 1.7짜리 2개고 신발은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의 무게가 하나당 800g이라고 나왔네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일단 뺄 거 다 빼고 나머지에서 800g짜리 몇 개 넣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보자마자 죄다 빼야 되겠군. 이거는 뭐 끝자리 판별법이 조금 더 편해 보이나요? 별로죠. 그냥 계산 다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수루루룩 진행. 그럼 일단 20kg에서요. 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6.7에 3.4에 1.2에요. 싹 다 더해버리면 10.1이군요. 그러다 1.2니까 11.3을 빼게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게 8.7kg이 남아요. 근데 하나당 0.8kg이라고 했기 때문에 8.8kg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8kg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기념품 몇 개를 채울 수 있다? 최대 10개까지 채울 수 있다. 이런 문제죠. 이거 한 20초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오래 걸렸지 뭐. 오케이. 그냥 계산. 딱 보자마자 단순 계산 가자. 라고 느껴지는 문제예요. 뭔가 여러 개를 계산해서 이거 더해서 아까 전 문제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끝자리 갖고 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몇 개니까 뭔가 많이 변할 수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앞자리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자리로는 불가능하겠다.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이 지금 막힌, 그죠? 요 라인만 그냥 단순 계산만 뚫려 있는 문제예요. 그럼 선택을 여러분이 할 때 처음부터 문제를 봤을 때, 그래, 이건 단순 계산인 것 같다. 빨리 계산하자. 이걸로 갈 거고, 이 계산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금방. 자, 그 다음 문제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전국 평균은 30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점이래요. 네. 모든 응시자 점수를 25점씩 올려준다면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는 각각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2초짜리 문제예요. 2초는 좀 너무했군요. 한 5초짜리. 글 읽고 답을 고르는 문제죠. 325에 50입니다. 그죠? 답은 1번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문제지 뭐 이렇게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강요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평균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평균도 설명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평균이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아요. 모든 점수 다 더해서 그 과목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지나오고 대학교 지나오면서 그냥 매번 해왔던 행위들이에요. 그죠? 전체 과목 수를 모든 과목들의 합으로 더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것들을 이 개수로 나누죠.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5개면 5개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균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 점수들을 흔히 말하는 이쪽 용어로 별량이라고 하죠. 변량. 그 다음에 얘는 도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도수라는 건 여러분 그 횟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70점짜리가 2개였어.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 계급에서의 뭐 도수는 2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수들의 총합, 과목들의 총합 똑같은 얘기예요. 도수의 총합, 이게 도수의 합이 나오죠. 도수의 합을 전체 별량의 합을 도수의 합으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데요. NCS에서 잘 나오는 평균은요. 이 평균이 아니에요. 어떤 평균이 더 잘 나오냐면 가평균을 이용한 진짜 평균 구하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가평균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제가 도수분포표 나오면 꼭 설명드릴게요. 진평균이라고 하면 그죠? 이건 찐이에요, 찐. 진짜 평균이란 소리고요. 네. 이거는 가짜 평균이란 소리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요. 진짜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가짜 평균 하나 잡아요. 잡는다는 게 뭔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찍어요. 딱 봤을 때 이거는 평균이 이쯤 될 것 같아. 찍어요. 그 다음에 가편차는 뭐냐면요. 편차는 여러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인데 별량에서 가평균을 뺀 거를 가짜 편차라고 할게요. 가편차. 그 가편차들의 평균. 가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 소리는 가편차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가편차의 개수로 나누라는 소리죠. 이 과정을 하라는 소리예요.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빨리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향을 항상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얘도 진짜 평균이고 얘도 진짜 평균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짜로 평균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더 나을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루트가 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루트까지 같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이번엔 이게 더 편해. 이번엔 이게 더 편해. 그럼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이런 선택지를 여러분 계속 넓혀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느 때 좋냐면 별량의 개수가 그러니까 도수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계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55, 계급값 65, 75, 85 해놓고요.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 13, 여기 11, 여기 5, 여기 7 이렇게 잡을게요. 수가 안 맞네요. 여기 9 잡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 20에 죄송해요. 여기 20에 여기 20, 총 40명 나오죠? 그럼 전체가 40명이었어. 이거 평균 구해봐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대다수의 사람들 55 곱하기 9, 65 곱하기 13, 그 다음에 75 곱하기 11, 85 곱하기 7을 하죠. 그러면서 전부 다 40으로 나눕니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서 가평균을 예상한다? 그러면 가짜 평균 잡아볼까요? 찍어봐요, 여러분. 이 정도에서 평균이 얼마 나올까? 55점짜리가 9명 있고 65점짜리가 13명 있고 75점짜리 11명 있고 80점짜리 7명이 있대요. 평균 구해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이 중간쯤인 70점을 내가 가짜 평균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가평균 더하기 중요한 거는 가편차죠. 가편차는 내가 가짜 평균을 내가 70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별량이에요. 별량에서 가평균을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5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5점, 여기는 플러스 15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는 상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명 남았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워지면서 여기가 2명 남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점짜리가 2개니까 마 30,
네, 마이너스 5짜리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40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주면서 40분의 마40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진짜 평균은 몇이더라? 69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아까 그 계산한 게 빨라요? 방금 제가 한 이 계산이 더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더 틀리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왜냐하면 단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시간 소비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따라 성향 따라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방향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이대로만 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고요. 얘는 얘가 나은 것 같다. 얘는 얘가 나은 것 같다. 더욱더 많은 길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길을 알아놓는 게 좋은 거예요. 체득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311, 312, 315, 317, 318, 319, 네. 소 좀 찍고 할 거겠네요. 둘레 6개. 그 다음에 320, 322, 323, 324가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평균 구해봐 그랬어요. 물론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대충 알잖아요. 방금 값평균 했잖아요. 찍어요. 값평균을 찍어요, 여러분이.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여기서 한 318 정도요? 네. 난 얘를 값평균으로 찍을 거야. 그럼 얘한테 318을 주고요. 자, 10개니까 10으로 나눌 거고 얘는 편차가 얼마예요? 이거 빼면 됩니다. 마7이죠. 마7. 얘는 마6.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마7, 마6. 여기는 마3. 얘는 마1. 그 다음에 318은 0이죠. 319는 플러스 1. 320은 플러스 2. 322는 플러스 4. 323은 플러스 5. 324는 플러스 6이에요. 이거 싹 다 더할 거죠. 상쇄시켜요, 이렇게. 네. 여기 마이너스 11인데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11이죠. 날라가. 그럼 1만 남네요. 그러면 실제로 평균은 318.1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평균 318.1이래. 이게 빨라요? 다 더해서 하는 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문제 상황 봐서 얘는 얘가 낫다, 얘는 낫다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표준편차라고 나오는데 분산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 분산은요,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개념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수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분산. 그래서 분산이 크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 분산이 작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아. 그래서 총합이 100인 어떤 별량 개수가 있다면요. 그래프에 어찌 보면 네, 분포도가 이렇게 따져 있잖아요. 여기에 별 게 없고 여기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분산이 낮다라 그러는 거예요.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넙대대하게 여러 개가 골고루 퍼쳐져 있어요. 모든 영역에. 이런 걸 분산이 높다라고 합니다. 크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근데 분산의 루트 쉬운 게 여러분 뭐냐면 표편이에요.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표준편차도 크고 분산이 작으면 표준편차도 작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네. 기본적인 중딩,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의 문제 푸는, 빨리 푸는 방법은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점수가 여러분, 네, 여기에 이 사람은 요 점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점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전부 다 점수를 25점을 올려준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네, 한 요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점수가 있고 얘는 몇 점, 몇 점, 몇 점이고 얘는 각각 A, B, C라는 사람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분포를 갖고 있었는데 각각 25점씩 올려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25점이 점프 뛰어서 여기가 도착하겠고 똑같은 만큼 점프 뛰어서 여기, 똑같은 만큼 점프 뛰어서 요 정도가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동일하게 여러분 뭐 된 거예요? 평행이동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얘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평균점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수와 이 점수와 이 점수의 평균을 곱했더니 한 이 정도 됐어. 이런 점수가 고스란히 쭉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각각 내가 만약에 80, 80, 80, 80을 맞았는데 죄다 20, 20, 20 보태준대요. 그럼 내 평균은 원래 평균이 80이었다가 평균이 100으로 변하겠죠.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300점이었는데 모든 점수를 25점씩 올려줬다? 그러면 평균 점수도 325점이 됐다는 소리예요. 죄다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 했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이란 건 뭘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이 흩어져 있는 이 정도가 있죠. 이 점수, 이 점수, 이 점수. 흩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이 점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 삼각형이 여러분 벌어져 있는 정도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든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서 이건 많이 변했죠. 뭔가 변한 게 있어요. 얘랑 붙어 있는 거, 얘랑 붙어 있는 거 정도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점수가 똑같이 셋이 다 올랐다는 소리는 네, 똑같은 양만큼만 올랐다는 소리는 이 삼각형으로 그냥 고스란히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의미하는 분산은 변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분산이 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열로 똑같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각자 자기의 점수에 2배를 시켜버리겠대요.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얘의 2배는 한 요 정도 올라가 있겠죠. 하지만 얘의 2배는 여러분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좀 비율이 힘든가요? 자,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4, 5, 6이라고 해보고요. 여기. 지금 얘네들이 1점, 2점, 3점을 받은 애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2배를 해버리겠대요. 그럼 얘는 여기로 올라갈 거고, 얘는 여기로 올라갈 거고, 얘는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분포, 흔히 말하는 흩어져 있는 정도랑 얘네들이 갖고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변했죠. 이럴 때는 분산이 커져요. 네. 고배는 특별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곱 개념으로 커집니다. 그건 이제 고등 때 배웠던 거고, 그것까지는 뭐 지금 몰라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이라는 거는 어떤 별량에 곱을 했을 때, 나누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동시에 더하기만 했다? 무시입니다. 왜? 똑같이 올라가는데 무슨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보자마자 모든 점수를 그냥 올린 거구나. 곱한 건 없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 변할 리 없어. 왜냐면 분산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는 50이 똑같고요. 모든 점수의 평균이 25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5초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여러분 이것보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가평균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이 오케이 됐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 풀 때 한번 나왔네. 잠깐 기다려. 잠깐 스탑시키고 여러분이 또 한번 그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내 거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평균에 대해서 조금 익혀두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네, 아무튼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일단 첫 강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강의들에서 첫 강이 좀 길어요. 왜냐면 잔소리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긴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